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입니다. 발밑이 미끄러운 눈길을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얇은 치마 저고리는 찢어지고 더러워졌고 맨발에 벗어는 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명옥이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영문가의 신부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삼정승을 지낸 명망 있는 양반이었고 남편은 그 집안의 외아들이었지요. 하지만 혼례를 올린 지 채 100일도 되기 전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아온 고질병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명옥이 정성껏 간호했지만 남편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옥을 흉조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다 전연이 들어온 탓이로구나. 멀쩡하던 아들이 전연과 혼례를 치른 후 병이 도져 죽었으니 명옥은 억울했습니다. 남편의 병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었고 자신은 밤낮으로 간호만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옥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겨울에 명옥을 내쫓았습니다. 입고 있던 옷 한 벌만 걸친 채로 친정으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과부가 된 딸이 흉조로 몰려 쫓겨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친정 식구들도 체면을 잃게 될 테니까요. 명옥은 그렇게 눈 내리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차라리 잘 됐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그 눈물마저 금세 얼어붙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몸은 얼어붙고 의식은 흐릿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명옥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아! 몸이 굴러떨어집니다. 머리를 바위에 부딪힌 명옥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쓰러져 있구나. 산삼을 캐러 다니던 산지기 창수가 명옥을 발견했습니다. 30살의 창수는 평생을 산에서 살아온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수는 서둘러 명옥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코앞에 대어보니 희미하게 숨결이 느껴집니다.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이대로 두면 창수는 주저없이 명옥을 업었습니다. 양반과 여인인 듯한 옷차림이 신경 쓰였지만 사람 목숨이 먼저였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운막까지는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지만 창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시오. 조금만. 운막에 도착했을 때 창수의 옷도 땀과 눈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창수는 서둘러 명옥을 온돌에 눕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젖은 옷을 벗겨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양반과 여인을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지만 목숨을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 얼어 죽지는 않겠구나. 창수는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평생을 살며 익힌 지식이었습니다. 머리 상처에 바를 약초, 몸을 따뜻하게 할 탕약, 열을 내릴 약초. 밤새도록 창수는 명옥을 돌봤습니다.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하고 탕약을 조금씩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밤, 명옥의 열이 올랐습니다. 안 돼. 이렇게 죽이면 안 돼. 창수는 차가운 물에 적신 천으로 명옥의 이마를 식혔습니다. 해열 약초를 더 진하게 달여 먹였습니다. 사흘째 새벽, 명옥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여기가 저승인가? 정신이 드셨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에 명옥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에 다시 쓰러질 뻔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산에 사는 산지기입니다. 산에서 쓰러져 계시길래 모셔왔습니다. 명옥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운막, 낯선 남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습니까? 사흘째입니다. 열이 심하게 올라서 걱정했습니다. 사흘이나. 명옥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낯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혹시 제 옷을... 창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젖은 옷을 그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아서 최대한 예를 갖추려 했습니다. 명옥은 창수의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듯하다. 아닙니다.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물을 좀 드시겠습니까? 아직 몸이 많이 약하실 겁니다. 창수가 건넨 물을 마시며 명옥은 비로소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죽으려고 산에 들어왔는데 살아났습니다. 명옥은 운막에서 지내며 차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거의 누워만 있었습니다.
창수는 낮에 산에 나갔다가 저녁이면 돌아와 끼니를 챙겨주었습니다. 드실 수 있겠습니까? 변변치 못한 음식이지만 조밥에 된장국, 나물 몇 가지. 양반가에서 먹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명옥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성이 느껴져요. 창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명옥은 운막 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막은 생각보다 정갈했습니다. 한쪽에는 약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살림살이가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창수가 산에 나간 사이 명옥은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 안에는 작은 장신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비녀, 섬세하게 세공된 놀이개, 작은 가락지까지. 명옥은 하나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대단한 솜씨인데 비녀에 새겨진 매와 문양은 섬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꽃집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했고 가지의 곡선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명옥은 양반가에서 살며 온갖 귀한 장신구들을 봐왔습니다. 시댁에서도 값비싼 장신구를 많이 받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정교한 세공은 처음이었습니다. 궁중 장인의 솜씨 같은데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그때 창수가 돌아왔습니다. 아, 그걸 보셨군요. 명옥은 깜짝 놀라 상자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건드려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창수는 다가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걸 직접 만드신 겁니까? 명옥의 물음에 창수는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심풀이로 만든 겁니다. 산에서 금속 조각이나 작은 옥도를 발견하면 주워다가 이것저것 만들어 보곤 했습니다. 심심풀이라니요. 명옥은 다시 비녀를 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솜씨예요.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배운 건 아니고 그냥 어릴 적부터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를 깎다가 어느 날 산에서 온 조각을 주워서 만져보니 재미있더군요. 창수는 화덕 옆에 있는 작은 작업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작업합니다. 명옥이 작업대 가까이 가자 각종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망치들, 정들, 숫돌. 어떻게 만드는 건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간단한 걸 하나. 창수는 작은 은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의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을 녹이되 너무 뜨겁지 않게. 창수는 은 조각을 불에 달궜습니다.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며 정확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이다. 은을 꺼내 작은 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땅땅땅. 일정한 리듬의 소리가 운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옥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창수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힘을 주어야 할 때와 빼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평평했던 은 조각이 점점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명옥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문양을 넣어야 하는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창수는 아주 작은 정을 들고 은에 조심스럽게 무늬를 새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손끝,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함. 1시경쯤 지나자 작은 은 장식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무심 모양의 장식이었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명옥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솜씨면 한양에서도 최고로 칠 거예요. 그렇게까지. 정말이에요. 제가 양반가에서 본 장신구들 중에서도 이만한 건 드물었어요. 명옥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솜씨를 그냥 산속에 묻어두기엔 너무 아깝다. 그날 밤 명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창수의 솜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기술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명옥은 양반가에서 살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특히 여인들이 어떤 장신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유행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척 부인들이 모여 장신구 자랑을 하는 자리에 자주 있었으니까요. 한양의 김 장인이 만든 비녀예요. 은 5냥이나 주고 샀답니다. 이건 중국에서 들여온 거예요. 얼마나 비싼지. 그런 대화들을 들으며 명옥은 장신구 시장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 흉조로 몰려 쫓겨난 과부. 재가는 어렵고
친정에도 부담만 될 뿐입니다. 이대로 이 산에서 죽을 수는 없어. 다시 일어서야 해. 다음 날 아침, 명옥은 창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 가지 여쭐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혹시 그 장신구를 만들어서 팔 생각은 없으신가요? 창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팔다니요? 네. 그 정도 솜씨면 한양에서 충분히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건 그냥 심심풀이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양반가에서 살며 많은 장신구를 봤어요. 그 중에서도 당신의 솜씨는 단연 뛰어나요. 명옥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장신구가 유행하는지, 여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양반가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사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솜씨가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제가 어떻게 한양에 나가서 장사를 합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창수는 망설였습니다. 명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창수가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신분의 차이, 그리고 재가를 한 여인과 함께 일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명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흉조로 몰려 쫓겨났어요. 친정에도 갈 수 없어요. 이대로 있으면 그저 세상이 짐일 뿐이에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다시 시작해야 해요. 당신의 기술과 제 지식을 합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옥은 창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한 여자고, 당신은 신분이 천민입니다. 창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도 모르는 고아였습니다. 이 산에서 주운 목숨이지요. 그러니 신분 같은 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우리 둘 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니 서로 의지하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수는 명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장신구 제작에 나섰습니다. 일단 몇 개를 만들어서 한양에 가봐야 해요. 어떤 걸 만들면 좋을까요? 명옥이 물었습니다. 비녀가 제일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비녀는 경쟁도 심해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야 해요. 명옥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나비는 어떨까요? 나비요? 네. 요즘 꽃 모양의 비녀가 유행인데 너무 흔해졌어요. 나비 모양은 어떨까요? 날개를 아주 얇고 섬세하게 만들어서 마치 진짜 나비가 머리에 앉은 것처럼요.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은을 얇게 펴서 그리고 날개에 작은 옥을 박으면 어떨까요? 움직일 때마다 반짝이게요. 그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이 너무 얇으면 옥을 박을 때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럼 날개 가장자리만 조금 두껍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거라면 가능하겠네요. 두 사람은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첫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창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날개를 너무 얇게 펴다가 구멍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명옥이 격려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날개의 곡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평평해요. 진짜 나비 날개처럼 입체감이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창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 창수는 은을 두드릴 때 미세한 굴곡을 주었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명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양을 새기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힘 조절이 어렵네요. 조금만 잘못하면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말고요. 명옥은 창수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창수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명옥은 점점 그에게 끌렸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할 때의 진지한 표정,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순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준 사람. 닷새째 되던 날 저녁, 드디어 첫 번째 나비 비녀가 완성되었습니다. 됐어요. 명옥이 비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촛불에 비친 비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은빛 나비가 날개를 펼치고 있었고 가장자리에 작은 옥들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창수도 감탄했습니다. 머리에 꽂아봐도 될까요? 명옥이 비녀를 머리에 꽂자 창수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움막 안.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명옥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10개를 더 만들어야 해요. 한양에 가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만들지요. 다음 보름 동안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명옥은 창수의 작업을 도왔습니다. 불을 지피고 도구를 건네주고 완성된 작품을 검수했습니다. 창수는 명옥을 위해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산에서 나는 나물로 반찬을 만들고 가끔은 꿩을 잡아 탕을 끓였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입니다. 양반가 음식에 비하면 변변치 못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훨씬 좋아요. 정성이 느껴져요. 어느 날 밤 명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한 가지 여쭐 게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여자고 돌아갈 곳도 없는 신세인데. 창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뭐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다고요? 네. 눈 속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마치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창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며 당신이 좋아졌습니다. 지혜롭고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명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순박하고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한 여자예요. 그리고 당신은 신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창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잘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잘 맞네요. 드디어 10개의 나비 비녀가 완성되었습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창수가 명옥에게 말했습니다. 한양에 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쭐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저와 부부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명옥은 놀라서 창수를 바라봤습니다. 부부요? 네. 물론 제대로 된 혼례는 올릴 수 없습니다. 관가에 신고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창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함께 늙고 싶습니다. 명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제가 한 여자예요. 흉조로 몰려 쫓겨난 사람이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거예요. 손가락질하게 내버려 두지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 아닙니까? 명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가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법으로는 금지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명옥은 이미 세상에서 버림받은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수는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어요. 창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서방님. 명옥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관가의 허락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산속 움막에서 두 사람만의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맹세합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창수가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믿겠습니다. 명옥이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창수와 명옥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명옥은 나비 비녀 10개를 보자기에 정성껏 쌌습니다. 창수는 산에서 캔 약초와 산삼 몇 뿌리를 챙겼습니다. 약초라도 팔면 노자는 될 겁니다. 서방님, 걱정 마세요. 우리 비녀 꼭 팔릴 거예요.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도중에 주막에서 잠을 자야 했는데 돈이 넉넉지 않아 창수가 약초를 팔아 노자를 마련했습니다. 이 산삼 뿌리 얼마에 파실 겁니까? 은다푼이면 됩니다.
다푼, 좋소. 약초가 팔리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명옥은 한양의 거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의 양반과 안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장사를 하러 온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인, 괜찮습니까? 네, 서방님, 괜찮아요. 두 사람은 칠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포목전이 있네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명옥이 포목전으로 들어가려 하자 창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혹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른 데로 가면 돼요. 한양에 포목전이 한두 곳인가요? 명옥이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떨렸습니다. 정말 팔릴까? 만약 아무도 사지 않으면 포목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무엇을 찾으시오? 주인은 친절하게 물었지만 두 사람의 차림새를 보고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 물건? 무슨 물건? 장신구입니다. 장신구? 주인의 얼굴이 시큰둥해졌습니다. 요즘 장신구 팔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부분 싸구려들이오. 내 가게에선 그런 거 안 봤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건 다릅니다. 명옥이 간청했습니다. 에휴, 귀찮게. 그래, 보여나 보시오. 명옥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나비 비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주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주인은 비녀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소?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직접? 이런 세공 기술을 누가 만들었소? 제가 만들었습니다. 창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창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가 이런 정교한 물건을 만들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만들었소? 네. 증명할 수 있소? 창수는 당황했습니다. 증명이요. 어떻게? 그때 명옥이 나섰습니다. 주인장 어르신, 여기 보시면 비녀 밑동에 작은 표시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물건이라는 증표입니다. 명옥은 비녀를 뒤집어 작은 문양을 가리켰습니다. 창수가 작업하면서 습관처럼 새긴 작은 매화 문양이었습니다. 모든 비녀에 똑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십시오. 주인은 10개의 비녀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모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솜씨는 정말 훌륭하오. 하지만 너무 특이하오. 나비 비녀라. 과연 팔릴지 모르겠소. 명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안 팔리면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주인은 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좋소. 그럼 일단 5개만 받겠소. 얼마에 팔 생각이오? 한 냥입니다. 한 냥?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소. 솜씨는 좋지만 나비 비녀라는 게 팔릴지. 이 정도 세공이면 한양에서는 2냥도 받습니다. 저희는 한 냥만 받겠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냥은 무리요. 대신은 7푼에 5개를 사겠소. 7푼? 명옥은 당황했습니다. 너무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서방님. 명옥이 창수를 바라봤습니다.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팔고 보자. 좋습니다. 7푼에 드리겠습니다. 5냥 5푼. 두 사람은 생전 처음 받아보는 큰돈이었습니다. 포목전을 나서며 명옥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싸게 판 것 같아요. 괜찮소. 일단 시작이 중요한 거 아니겠소? 그래도 다음엔 더 비싸게 받으면 되지요. 창수가 명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우리 해냈소. 첫걸음을 뗐소. 명옥도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해냈어요. 서방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나머지 5개의 비녀를 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포목전과 장신구 가게를 찾아다녔습니다. 나비 비녀? 이상한 물건이네. 이런 건 팔리지 않을 거요. 우리 가게 손님들은 전통적인 걸 좋아하오. 어디를 가도 거절당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명옥은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부인. 다들 안 산다고 해요. 나비 비녀가 이상하대요. 명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냥 산으로 돌아갈까요? 창수는 명옥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만든 건 좋은 물건이요. 분명 알아볼 사람이 있을 거요.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제발. 그때였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지나쳤던 한 부인이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나비 비녀, 아직 있나요? 네. 아까 어느 포목전 앞에서 나비 비녀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혹시 아직 남은 게 있나요? 명옥은 얼른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있습니다. 5개 있습니다. 부인은 비녀를 보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비녀는 처음 봐요. 얼마예요? 은 한 냥입니다. 명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냥? 이 정도 솜씨면 싸네요. 5개 다 주세요. 네. 5개 다요? 네. 친구들 선물로 줄 거예요. 이런 비녀, 다들 탐낼 거예요. 그렇게 나머지 5개가 단숨에 팔렸습니다. 은 5냥. 합쳐서 은 10냥.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우리 해냈소. 부인. 정말 해냈소. 두 사람은 한양거리 한복판에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보름 후 첫 번째 포목전 주인이 창수와 명옥을 찾았습니다. 어디 계시오? 그 나비 비녀 만든 사람. 네. 저희를 찾으셨습니까? 더 있소. 나비 비녀 더 있소? 주인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긴. 난리가 났소. 난리가. 주인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당신네가 만든 나비 비녀를 어느 양반댁 교수가 꽂고 나갔는데 그걸 본 다른 부인네들이 난리가 난 거요. 어디서 샀냐고. 자기들도 사고 싶다고. 정말입니까? 그렇소. 나는 5개를 팔았는데 문의가 20명도 넘게 왔소. 당장 더 가져올 수 있소? 명옥과 창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개요? 그렇소. 아니, 30개라도 가져올 수 있소. 값은 은 한 냥씩 제대로 드리겠소. 명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20개 가져오겠습니다. 정말이요? 약속이요? 네. 약속합니다. 주인이 돌아간 후 명옥이 창수를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이에요. 그렇소. 부인, 우리 해냈소.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웃었습니다. 이제 창수와 명옥은 한양성 밖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산속 움막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궐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집 한쪽을 작업장으로 꾸몄습니다. 창수는 그곳에서 장신구를 만들고 명옥은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서방님, 이번엔 매화꽃 모양은 어떨까요? 좋소. 어떻게 만들면 되겠소? 꽃잎을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서 붙이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운데 작은 옥을 박는 거예요. 어렵긴 하지만 해볼 만하오. 창수는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손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인, 이러다간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소.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하지만 약속을. 그때 명옥이 제안했습니다. 서방님, 일손을 구하는 게 어떨까요? 일손. 네, 서방님이 가르쳐 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기술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오. 몇 년은 걸릴 거요. 그럼 간단한 일부터 시키는 거예요. 불을 지피거나 도구를 준비하거나 마무리 작업을 돕거나. 명옥의 말에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라면 가능할 것 같소. 두 사람은 일손을 구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젊은이 둘을 고용했습니다. 너희들, 이 일이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열심히 배우면 나중에 큰 장인이 될 수 있다. 예, 주인 어른.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창수는 그들에게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불의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 소리를 들어봐라. 이 소리가 나면 적당한 온도다. 예, 스승님.
1년이 지나자 일꾼들의 실력도 늘었습니다. 이제 간단한 장신구는 그들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창 장신구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명창 장신구가 최고래요. 명창 비녀를 하면 복이 온대요. 명창 가락지는 정말 아름다워요. 한양의 양반과 여인들 사이에서 명창 장신구는 최고의 유행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궁궐의 상궁이 찾아온 것입니다. 명창 공방이 여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명창 가락지를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궁중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명옥과 창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궁중 납품, 황공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중 납품 소식이 퍼지자 명창 공방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시련이 따르는 법입니다. 명창 공방의 성공을 시샘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양의 기존 장신구 장인들이었습니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어느 날 대표로 한 장인이 찾아왔습니다. 당신들 당장 장사를 그만두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들이 싼값에 물건을 팔아대니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소. 창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값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너무 싸게 팔았지요. 어디 신분도 모를 놈이 감히. 그 장인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명창 공방은 도둑질한 금으로 장신구를 만든대. 명창 공방 주인은 흉조 과부와 천민이래. 명창 장신구를 하면 재수가 없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수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명옥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바르게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해요. 어떻게요? 공개 작업회를 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직접 만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명옥은 시장 한복판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명창 공방에서 공개 작업회를 엽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창수는 떨리는 손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은을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고 정으로 문양을 새기는 모든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저게 정말 손으로 만드는 거야? 저런 솜씨라니. 도둑질한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거였구나.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평생 장신구를 만들어 온 늙은 장인이오. 저 솜씨는 진짜요. 그리고 저 정도 실력은 10년도 넘게 갈고 닦아야 나오는 것이오. 노인의 증언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창 공방은 정직한 곳이었구나. 소문은 거짓이었어. 오히려 소문은 역풍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명창 공방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손님은 더 늘었습니다. 그날 밤 명옥이 창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이겨냈어요. 네, 부인. 함께라서 가능했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명창 공방의 명성은 이제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평양, 개성, 전주, 부산에서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명창 장신구를 우리 고을에서도 팔고 싶소. 명옥이 창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각 고을에 사람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일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들도 제법 솜씨가 늘었어요. 창수는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이제 각 고을로 나갈 생각이 있느냐? 일꾼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일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승님,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승님께 배운 것을 다른 곳에서도 펼치고 싶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평양으로 가거라. 감사합니다. 스승님. 다른 일꾼들도 차례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주로 가겠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창수는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명심해라. 명창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되 품질만큼은 절대 낮추지 마라. 우리의 명성은 정직과 실력에서 나온 것이다. 예, 스승님. 그렇게 명창 공방은 전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명창 공방은 이제 조선 최고의 장신구 공방이 되었습니다. 한양의 본점을 비롯해 평양, 개성, 전주, 부산, 그리고 해주와 진주까지
전국 7곳에 명창 공방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장인들이 명창의 이름으로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창수와 명옥은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술을 배우고 있었고, 딸은 어머니처럼 디자인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직 어렸지만 형을 따라 작업장을 기웃거렸습니다. 어느 봄날, 명옥이 창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그 움막에 한번 가볼까요? 움막이요? 네,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이요. 창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아이들도 데려가지요. 가족 5명이 산을 올랐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어머니를 처음 만나셨어요? 그렇단다. 와, 신기해요. 움막은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눈을 떴을 때가 생각나요. 서방님, 나도 생각나오. 눈 속에서 쓰러져 있던 부인을. 그때 서방님이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부인이 나의 재주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행복하세요? 창수와 명옥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정말 행복해. 왜 행복하세요? 막내 아들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명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이기 때문이란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걸어왔기 때문이지. 창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란다. 가족은 움막 밖으로 나와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한양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일궈낸 삶이 저곳에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가족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매화 꽃이 만발했습니다. 흉조로 몰려 쫓겨난 신부와 산속에 살던 산지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조선 최고의 장신구 공방을 일궜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수의 뛰어난 세공 솜씨와 명옥의 탁월한 안목.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걸어온 마음이었습니다. 명창 장신구는 지금도 조선 팔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장신구 하나하나에는 두 사람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명창 장신구를 하면 좋은 인연이 맺어진다고. 명창 장신구를 하면 역경을 이겨낼 힘이 생긴다고.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끈기가 만들어낸 기적. 그것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창수와 명옥. 두 사람은 오늘도 작업장에서 장신구를 만듭니다. 이제는 큰 공방을 여러 명의 장인에게 맡기고 두 사람은 특별한 주문만 받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에는 여전히 처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직과 정성,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명창 장신구의 비밀이었습니다.